안녕하세요. 한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질환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보이는 신호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는 곧 면역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 면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 관리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체중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해서 전신적인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단순히 살이 찌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지방 조직은 단순한 에너지 창고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을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요. 비만 상태가 되면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부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더 쉽게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게 되겠고요. 남성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피부 장벽의 회복을 늦추게 되고요. 가려움과 염증 반응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즉, 체중 증가는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피부 속 면역과 염증 반응을 흔들어 놓는 원인이 된다는 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체중을 줄이면 아토피가 좋아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리한 체중 감량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르티졸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졸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면역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피부의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또 빠른 시간 내에 체중 감량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성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지고요. 피부 장벽의 회복이 늦어지고 결국 아토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체중이 늘어도 문제지만 무리한 체중 감량 역시 아토피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환자에게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부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치료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숫자에만 집착해서 무조건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라든지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 등을 유지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는 피부의 면역을 안정시키는 치료의 핵심 전략이 되는 거죠. 접촉성 피부염은 특정 물질이 피부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세제라든지 금속이라든지요, 화장품 안에 있는 특정 성분, 화학 물질,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특히 처음에는 가볍게 피부가 붉어진다라든지 가벼운 가려움으로 시작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자극이 쌓이게 되면 피부 면역 세포가 기억 반응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점점 더 빠르고 강한 염증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부습진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접촉성 피부염의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작은 자극이라도 반복되게 되면 면역 체계가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예방의 핵심은 자극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보호 장갑을 사용한다든지 저자극이 되는 세제를 선택한다든지 피부 노출한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사용한다든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관리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도 증상이 잡히지 않거나 할 때는 더 나아가서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한다든지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를 통해서 과민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으로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피부 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7배 이상 빠르게 증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요. 그 배경에는 면역 세포의 과민한 반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선은 난치성 피부 질환인 동시에 전신 면역 질환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따라서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요, 피부의 가려움이나 발진에 그치지 않고 건선으로 인한 관절염,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 더 나아가 심혈관계 질환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건선은 피부에 국한된 병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선의 전문적인 치료에서는요,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요, 생물학적 제제를 쓴다든지 광선 치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면역 균형 관리가 핵심이죠.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비타민 D나 아연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피부의 회복과 면역 균형에 꼭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피부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기도 하죠. 반대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이러한 것들은 피부 면역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잘 먹는 것 자체가 피부 치료라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면 관리인데요. 피부의 재생과 면역 세포의 회복은 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이라고 소위 하는데요.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게 되면 피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줄이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가 돼서 아토피나 건선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요가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명상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결국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피부 장벽의 관리입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따라서 이게 약해지면 알레르겐이 쉽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이 악화되죠. 그래서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안이나 샤워는 저자극 클렌저로 가볍게 해주는 게 좋고요. 햇볕이 강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건조한 가을, 겨울에는 반드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집안의 먼지와 진드기, 반려동물의 털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도한 냉방이나 난방 역시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접촉성 피부염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들 질환들은 우리 몸의 면역 균형과 피부 장벽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죠. 따라서 피부는 외부 환경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동시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작은 균형의 흔들림에도 빠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함께 5가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리가 함께 될 때 가을철에도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